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임석희 연구원님을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석희입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적에 항상 우주하고 내 자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연결이 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우주와 나라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됐죠. 새로운 시대의 우주시대, 새로운 우주시대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한자리에서 계속 쭉 앉아서 들으셨잖아요. 기지개 한번 쭉 펴보실까요? 기지개 한번 쫙 시원하게 다들 각자 해주시고, 그러면 계속 강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이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에서 소개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이 왔을 적에 우주로 돈 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우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돈을 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못 버는 사람 있죠. 어떤 경우에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가능성은 충분한데 이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나도, 여러분들, 미래 세대인 나도 우주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까? 뭔가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뭔가를 하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새로운 우주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주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우주 이렇게 생각하면, 우주 개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한번 유튜브로 보고 계시니까 한번 써보실까요? 뭐가 있으세요? 우주. 일단 뭐 막 여러 가지 많겠죠? 저는 발사체 만드는 사람이에요. 로켓 만드는 사람. 이런 거 생각나시죠? 쭉 올라가서 발사하는 거. 발사를 하면 뭘 발사하나요? 발사할 때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인공위성. 그리고 발사할 때 와, 짠 이렇게 멋있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해요. 하늘을 보면서 야, 잘 날아간다. 와, 굉은 멋있다. 이런 거 느끼시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올해 10월이었죠? 우리나라에서 뭘 발사했을까요? 아시는 분? 네, 다 아시죠? 누리호 발사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밤중에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도 아주 멋진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발사가 항상 성공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번에 누리호도 실패를 했지만 발사를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어떤 폭발 사고 이런 게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또 다들 마음이 아파요.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무서운데 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발사를 했을 때 위성을 올려서 위성은 뭘 하죠? 혹시 아시나요? 위성이 하는 일. 위성은 어떻게 보면 핸드폰 같아요. 그래서 지구를 내려다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구 바깥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는 지구를 내려다보는 쪽에서 하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러면 위성이 지구를 내려다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러면 안 되죠. 뭔가 계속 연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위성이 어떤 정보를 얻었을 적에 그 정보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지구로 딱 내려다 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안테나 할 때는 또 항공우주공학을 하는 것보다는 전파공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전파도 다 잘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걸로 땡? 그건 아니죠.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써야 돼요. 지금 또 여러분들 데이터 하면 나오는 게
AI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저희는 데이터를 받으면 여러 많은 연구진들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우주 개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걸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막 하기도 하고, 네, 요즘 프로그램 새로 나오는 거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저 스스로도, 저는 로켓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지금 새로운 시대에는 빅데이터, AI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발사해가지고 로켓만 날리는 줄 알았는데 위성이 뭘 찍고 그 데이터가 내려오고 컴퓨터를 막 고치고 하면은 또 이렇게 영상들도 나와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어떤 영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아름답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영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가지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바로 위성에서 데이터를 안테나로 내려주면 프로그램을 거쳐갖고 핸드폰에, 손에, 컴퓨터에 들어오게끔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발사를 하고 와 멋있다, 뭐, 잘 날아간다, 성공했다, 5431 박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멋있어,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곧 화면에 나올 건데요. 네, 저희가 위성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 때 사실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거를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많은 동료들이 같이 나누어서 자기 분야의 전공 분야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에서는 왼쪽에 인공위성이 보이고 오른쪽에 로켓 엔진이 보이는데, 이거를 또 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우주개발 참여해서 돈 벌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전선도 엄청 많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해야 될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저 우주개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정말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 시대가 돼서 나 못해 이게 아니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새로운 우주 시대를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우주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 우주 개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나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과학기술부는, 혹은 해외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나사가 뭐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2000년도, 2008년도인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갑자기 우주 분야에 민간에서 투자하는 속도가 확 늘어났어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 이제 스페이스X가 탄생하는 건데요. 이 뉴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 스페이스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세금을 써서 어떤 특정한 곳에서 이렇게 우주 개발을 하는데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회사들이 생겼어요.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투자한 사람이 주도를 합니다. 이게 새로운 우주 시대예요. 여기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 아는 이름이 보이시나요? 쭉 회사 이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어른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혹은 아이들이어도 알 것 같은데 스페이스X 제일 처음에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그 테슬라의 스페이스X 맞아요. 또 아는 거 또 회사 보이세요? AWS 어떤가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물류 회사잖아요. 배송해주는. 그런데 아마존 회장이 앞으로는 우주로 배송을 하겠다, 이런 그 새로운 목표를 세워가지고 아마존에서도 직접 우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민국 사람들도 취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우주를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우주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주 개발을 하면 이제 화면이 곧 나올 건데요. 로켓을 만들고 위성을 만들고 그거를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에서 안테나에서 받고 이게 다시 핸드폰으로 해서 우리한테까지 어떤 부가가치적인 서비스를 주는 것, 이게 우주 생태계인데 이거를 생태계라고 하는 건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그림을 바꿔봤어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발사를 하죠. 발사하고 위성이 뭔가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한테 내려주고 우리는 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더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 쓰다가 보면 아,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죠. 마찬가지로 우주한테도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면 다시 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발사하고 데이터를 배포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발사도 조금 하고 데이터도 아직 많이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곧 다 풀릴 거예요. 발사도 더 싸게 더 자주 발사할 거고 그러면 쌓이는 데이터도 많이 민간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 지금 한참 데이터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확장하면서 공공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얻는 영상들도 공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IT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계신데 그걸 바로 우주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새로운 우주 시대에 내가 꼭 우주를 전공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가 다 필요해요. 이게 지금 우주하고 연결될 겁니다. 지금 보는 거는 어떠세요, 느낌이? 뭐 같아요? 무슨 사진인데 어디서 찍었을까요? 잘 찍었어요? 네, 답변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된 사진을 옛날 같으면 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진이 흐리멍텅하지만 수만 장이 쌓이면 AI가 똑똑하게 싹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 바깥에서도 그렇고 AI 기술로 이 영상들을 고해상도로 바꾸는 작업이 한참 개발 중에 있습니다. AI 기술을 우주하고 접목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또 새로운 기술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옛날에는 금속이 아니라 그 플라스틱으로 많이 했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바로 3D 프린팅이에요. 그래서 금속인데 금속도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얼마 전에 로켓에 들어가는 추진제 탱크라고 하는 거 있죠. 차가운 지역, 뜨거운 지역을 경험하는 그런 차가운 지역을 경험하는 추진제 탱크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갖고 실험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뜨거운 지옥, 로켓에서 뜨거운 지옥 하면 뭘까요?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부품도 이건 해외의 그림이지만 저희 나라에서도 이미 우리나라도 3D 프린팅을 해서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하던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항공우주연구원하고 같이 접목해갖고 공동 연구하는 것이 지난해 10대 기술에 선정돼가지고 앞으로 많은 분야하고 융합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뭘까요? 저희가 만드는 엔진의 모델링이에요. 3D 모델링.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 모델링 해갖고 컴퓨터 화면으로 하나씩 다 찾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이시죠? 사람 손이 툭 나왔네요. 뭐 하는 장면일까요? 단면도 보여요. 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3D 모델링이 돌아가요. 이게 컴퓨터 화면 앞에서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게 아니겠죠? 이거 할 때 저희도 안경 끼고 새로운 안경, 스마트 글래스를 끼고 설계한 거를 확인을 하면서 동영상으로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어디서 잘못했는지 오류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것도 특이한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학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일해요. 이런 장비를 갖고 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스캐닝하는 장비예요. 공간을 스캐닝하는 장비.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분이 취미가 스킨스쿠버신데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있는 동굴에 들어간대요. 동굴을 왜요? 동굴을 왜? 우주하고 무슨 관계야?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캐너가 들어가가지고 지하 동굴을 촬영을 합니다. 무인으로 보내가지고요. 이걸 왜 하냐면은 달에 우리가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대에는 달에 갈 거예요. 근데 달에 가서 사람이 살 건데 그냥 있으면 방사능 피폭을 다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구석기 시대처럼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달 땅 밑에 동굴이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근데 동굴을 아무 데나 들어가서 살 수는 없죠. 동굴에 가서 평평한 곳, 넓은 곳, 천정이 높은 곳,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곳, 편안한 곳, 이런 곳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같은 그런 스캐닝 장비를 보내서 용암동굴을 스캐닝했던 그 기술을 달로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있던 것들이 다 모두 우주로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게 바로 뉴스페이스 시대인 거죠. 이건 뭘까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아파트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뭐처럼 보이세요? 네. 막 똑같은 게 쌓여 있어요. 이런 걸 상상도 못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아까 나왔던 스페이스X에서 했던 위성을 여러 개를 쫙 많이 한꺼번에 올려서 전 지구를 덮겠다. 전 지구에 저궤도에 보내서 아프리카 같이 인터넷이 없는 곳에 전 세계에 인터넷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밝힌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지금 위성을 많이 발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위성을 발사하려고 그러면 과거에는 저희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은 한 땀 한 땀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원웹이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자동화를 했는지에 관련된 거를 찾아온 건데 실제로 위성을 만들 때 이제는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내고 있어요. 위성이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컸고 지금도 큰 위성이 있어요. 되게 성능이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시대에는 이미 지금 주먹만큼 작은 위성도 있어요. 초소형 위성. 그 위성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찍어내는 위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우주에 처음 쓰였느냐? 잘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건 뭐죠? 뭐가 보이나요? 네, 자동차 공장이에요. 자동차에서 로봇 팔들이 쫙 나와가지고 쫘르륵 다 조립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위성도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미 자동차나 다른 산업에서 자동화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성이나 우주에서 자동화를 하게 될 때에도 그걸 그대로 이용하거나 우주 쪽으로 조금만 변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여러분들의 우주 시대에는 아까 국가에서 했던 그런 기반도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기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술하고 우주 분야하고 연결이 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여러분들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곧 달에 간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달에 국가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먼저 가나 이렇게 해갖고 달을 갔어요. 그런데 새로운 목표를 세운 거예요. 달에 가서 인류가 살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의식주가 다 필요해요. 달에 집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이 없어갖고 처음에는 우리가 용암 동굴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쉘터 보이죠? 3D 프린팅으로 시멘트를 다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달에 가면 거주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달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자동차도 만들 거예요. 근데 달은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로켓보다 더 작은 로켓이어도 충분히 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달에 가서 산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가 개발을 한 많은 기술들이 달에서 다 필요한데 우주 버전으로 조금만 변형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는데요. 뭐냐면
소행성 채굴이에요. 소행성에 여러분들 백금으로 된 소행성, 다이아몬드로 된 소행성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데에서 그거 하나 발견하면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땅을 파던 옛날에 그 땅 팔 때 어떻게 해야 잘 팠는지, 어떻게 해야 광물을 잘 만들었는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우주로 또 접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소행성이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그 많은 회사들 중에 탐사하겠다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탐사를 하게 되는데 지구보다 크면 이렇게 공장처럼 채굴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까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그 소행성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백금이다 이러면 그 회사는 그냥 일확천금을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법률하시는 분들도 다 우주를 공부하고 계세요. 앞으로 왜냐하면 우주에 가서 우리가 살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 필요했던 모든 그런 활동들을 우주하고 연결시키는 작업,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도 있어요. 우주하고 연결되는 분야. 자, 이제 화면이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최소한 한 줄은 읽으셨죠? 뭔가요, 이게? 뒤에 정답이 있습니다. BTS예요. BTS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목이 뭐죠? 네, 맞췄습니다. 소우주. 이 노래는요,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주정거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주 관련된 노래들을 막 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당당히 올라가 있는 BTS의 소우주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자기의 창작물의 주제가 우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시대에는 우주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를 하려고 하면 저 항공우주공학과 가야 되나요? 꼭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공계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과, 예술가까지도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 밀리언 달러라고 하면 잘 느낌이 안 오지만 그게 10억 원이에요. 1 빌리언이면 1조 원이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까 그 우주 회사 쭈루룩 있던 데 다 있었어요. 전 세계 부자라고 하면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바로 앨런 머스크하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님하고 테슬라 회장님이 200조 원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0조 원 말고 더 큰 돈, 이제 또 한 1000배 뛰는 거죠. 1조 원에서 1000조 원. 이 1000조 원은 누가 벌 수 있을까요? 그래서 1000조 원이 곧 나온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의 1000조 원 부자는 우주에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안 믿으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니고 바로 세계에서 엄청 유명한 투자 회사인 골드만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회에 가면 더 이상 학회가 아니라 우주 엑스포가 미국하고 유럽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우주 엑스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조만간 있으면 우주 산업, 우주 엑스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 경부고속도로 처음 뚫었을 때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차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경부고속도로를 뚫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는 땅에서 뚫은 거지만 우주로 가는 길을,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이 수많은 차들이 뭘 하는 차들일까요? 차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뭐가 있죠? 여행도 갈 수 있고요. 택배도 있고요. 출장도 가고요. 내가 그걸로 돈도 벌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가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주로 가게 되면, 우주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도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 하나는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고속도로에 올라타서 여러분들의 상상에 따라서
무한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주시대입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달나라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달 넘어서 화성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우리가 달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말로 마무리인데요. 마무리하자면은 이렇게 우주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우주라고 하면 아직은 로켓 발사, 위성 발사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주 생태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것들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처리하고 다양한 우주로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산업들하고 우주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그런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면 우주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미래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우주 여행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지구를 바라볼 수 있겠죠. 또 언젠가는 조만간 또 우주에서 맥주도 마시면서 지구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항상 발사체 말고도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많은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주 개발한다라는 것이 심각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천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우주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준비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야, 임석희 연구원님을 제가 오늘 보고 나서 느낀 점은 방송을 하셔도 되겠다 해서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어떤 이런 강연이라기보다는 강연 자료를 또 연출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주센터에서 방송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옛날에 했죠. 예, 공지 방송.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네. 나로호 방송, 나로호 할 때 제가 카운트다운을 했었죠. 네. 그때 느낌 어떠셨어요? 카운트다운. 그때 아, 일단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첫 발사는 저희가 처음이니까 저도 긴장을 했고 많은 분들이 긴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3초, 2초, 1초 발사하기 전에 엔진이 불이 먼저 붙거든요. 한 몇 초를 잡고 있어요. 저는 5초, 4초, 3초 하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네. 바깥에서는 이미 그 사진으로 화면으로 화염이 나오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미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고 났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 비명 소리시더라고요. 아. 함성이 아니라 처음 보시는 거니까 다들 흥분하셔가지고 와 이게 아니라 으악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순간 긴장해서 네 놀랬지만 어쨌든 네. 네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네요. 네. 그때 뭐 몇 초부터 세죠? 5초부터 세나요? 5, 4, 3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저 그때 한글로 했던 하죠. 느낌. 그 느낌. 3초, 2초, 1초 나로호가 이륙하였습니다. 아,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예, 1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 네. 네, 좋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누리호? 네 누리호 예. 발사했죠. 누리호가 또 발사가 됐고, 그게 또 10년 만에. 네 거의 이뤄낸, 10년. 예, 이런의 성과고요. 이런 그 우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리고 또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선진국에 조금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또 멀리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가까워지는 거 맞나요? 그럼요. 그 발사하는 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복잡하게 생겼고, 일단 발사가 불이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잘못되면 폭발한다라던가 아니면 그때 이제 화재가 난다라던가 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두렵게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2013년도에 나로 성공을 했고 2018년도에 누리호 시험 발사체 성공을 했고요. 네. 이번에 완벽하게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륙해서 잘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 연구진들도 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했던 기업들도 자신감을 되게 많이 얻게 됐어요. 그래서 발사는 이제 얼추 된 것 같다. 네. 이제 올라가는 건 된 것 같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물론 그동안에는 위성이나 다른 것들을 해외 발사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영상도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볼 때도 구름 사진 같은 거 다 나오잖아요. 태풍도 다 보고 이게 다 우리나라 위성들이 보내주는 것들인데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접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인공위성 영상을 예쁘다, 아름답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아하. 네. 네. 그 일들을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이제 우주를 가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시면 되는데 임석희 연구원님의 이 강연을 통해서 또 궁금하신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을 통해서 온라인 참가하고 계신 첫 번째 질문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된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임석희 연구원님이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물어볼 질문은 이제 현재 뉴스페이스에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미흡해 보이는데 우주연구원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발사체의 그림은 무엇이고, 그리고 스페이스 X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체 메탄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의 연구 계획은 무엇이며, 그리고 고체 부스터의 사용 계획은 어떤지 일단 대충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이면 그 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께서 네. 업무 지시 내리실 때 오늘 회의 안건 뭐야? 그러면서 물어보신 질문 아니에요? 질문해 주신 학생이 정말로 이 네. 분야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수준 있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 그렇죠. 엄청난 화두죠. 올해 7월 달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풀리면서 우리나라에서 고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고체 기반으로 이제 발사체를 만들게 된다 할지라도 액체로 돼 있는 상단이라고 표현하죠. 2단, 3단에 있는 위에 있는 것은 어쨌든 마지막 것은 액체가 돼줘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이후에 지금 누리호를 더 일단 다음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는 누리호 발사를 계속해서 여러 번 발사를 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한 가지가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누리호를 더 크게 확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누리호에 있는 기반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응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민간에서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발사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빨리 정착시키고 싶어서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 발사 시장을 만들고 해외 발사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질문해 주셨던 메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적에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게 해외 시장하고 어깨를 견주면서 발사 서비스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재사용이 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성능도 더 좋은 그런 메탄 엔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3D 금속으로 만든 연소기로 일단 메탄 연소 실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30초까지 실험을 했고요. 앞으로 설비가 더 확충되는 대로 더 큰 실험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실험은 또 실험대로 하고, 저는 이제 발사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제 발사라는 게 서비스라는 네. 그 단어가 붙었어요. 네. 이게 어떤 시장, 민간과의 연합 네. 이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동안 다른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보면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는 물론 바로
선대에서 민간에서 바로 들어온 케이스지만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과학기술부에서 먼저 연구를 하고 그게 이제 민간 기업으로 이렇게 이전됐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우선 민간으로 먼저 넘어간 부분은 위성 쪽이에요. 그래서 위성을 우리나라의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하고 그걸로 위성을 만들어서 수출도 해요. 그런 것처럼 발사체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논의가 아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항공우주학회에서 우주 정책 포럼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룬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룬 성과를 민간에서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느냐라는 논의였었고요. 저는 발사체를 로켓을 만들고 하는 입장에서 발사 서비스 시장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위성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사 서비스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말로만 로켓 배송이 아니라 진짜 로켓으로 배송을 그렇죠. 하는 시대가 네.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와, 그렇습니다. 야, 이거 정말 저 이 얘기만 들어도 미래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막 받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들어보면서 우리 또 새로운 미래를 경험해 보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켜주시고 자기소개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연구원님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우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상업적 투자 분야로 우주의 황금 시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우주 관련 과학기술이 어떻게 생활에 더 적용될 수 있고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지 그 사례도 함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을 또 재차 물어보시고 계신데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으시죠? 이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예,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주 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 곧 바로 우주 산업이 될 건데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가 접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그 스페이스 테크 엑스포, 아까도 말씀드렸던 엑스포예요. 학회가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일반적인 우리 현장에 있던 산업들이 다 연결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주정거장으로 이탈리아에서 우주인을 보내는데 우주인한테 뭘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물어봤어요. 네.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도 우주인이 있었잖아요. 예. 이소연 박사가 2008년, 9년에 올라갈 때 뭐 가지고 갔는지 혹시 아세요? 소울푸드. 고추장 가지고 갔어요. 식품도 우주에 보내려고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고추장이 우주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은 거예요. 네. 우주에서 좀 무료하대요. 그 공간이 폐쇄적이고 좁은 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이제 힘든데 고추장 같은 자극적인 걸 먹으면서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게 있었다고 했는데 네. 이탈리아에서는 뭘 가져갔을까요? 이탈리아에서 그럼 피자를 가져갔나요? 피자는 아니고 네.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갔어요. 아하.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우주는 무중력이기 때문에 이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중력에서 작동하는 커피 머신을 에스프레소 회사에서 만들었죠. 아하. 새로. 그리고 그게 우주인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능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르기 나름이에요.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그걸 무중력 환경에서 뜨거운 지옥, 차가운 지옥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항공우주공학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재미있는 사례로 이게 하나 떠올라서 바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앞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또 어떤 게 있냐. 영상을 스캐닝하는데 옛날에 저희가 눈으로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보거나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해외에서는 그 스캐닝 할 때 의학 교수님을 모셨어요. 방사선과 전문의.
아, 방사선 이게 예. 오류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판단하시는 거를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네. 영상 사진 두 개를 보고 예.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를 바로 골라내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영상의학과에서 했던 기술을 우주로 연결을 했더니 효율이 확 올라간 거죠. 그걸로 대박난 미국 회사가 있어요. 오. 그런 식으로 조금만 한 커플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주 분야는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제 후배가 AI로 옷 뭐라고 해야 되죠? 스타일링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네. 그 후배도 우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주로 아직은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상을 스타일링 해주는 AI를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만나면 그러죠. 빨리 들어와, 빨리 좀 해줘라고 뭐 할 수 하면 있을까요? 그 친구가 아까 말했던 그 영상을 우주에서 찍은 지구 영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걸로 만들 수 있을지를 의류 이건 더 힘들대요. 주름도 해야 되고 그늘진 것도 잡아야 되는데 항공우주 혹은 우주에서 찍은 영상은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산업에서 하고 있는 기술이 우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다만 3차원 그림이냐 2차원 그림이냐 그다음에 관심 가지는 게 그늘과 뭐 어두운 곳이라고 했는데 달 영상을 찍었을 때 어디가 그늘이고 어디가 실제로 까만지 이런 것들도 판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요것만 있어요라고 이렇게 답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들어보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기술들을 우주에 다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한꺼풀 우주에서의 환경에 대한 생각 네네. 딱 그것만 한번 뛰어넘으면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아이템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우주에서 정말 1000조 원의 네. 부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세 번째 줌 접속자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KT셋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최선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우주 산업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우주 산업 쪽으로 생태계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은 주로 그렇게 커지는 시장이 제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주도되고 있고 또 정부 중심으로 어떤 기술이 발전되고 또 투자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관점은 스타트업, 한국에서도 이런 우주 산업 관련해서 스타트업이 생겨날 수 있을지 만약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조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확장시켜서 스타트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영상 분석 같은 거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학면에서 그 관련 뭐 싸 영상이라든지 이어 영상 분석 기술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건데 그런 기술도 민간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고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될까 가능할까 대기업 위주의 또 어떤 사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마지막 질문이 기술 이전도 할 수 있냐 이건데요. 그리고 그것도 기술 이전도 스타트업으로 가능한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 드리면 예스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너무 그리고 비싼 거 아니에요?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저희가 그 큰 발사체, 큰 위성을 만들 때 참여했던 기업들이 대기업도 있는데요. 대기업 밑에 있는 또 하청업체, 작은 중견 업체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미 우주 생태계 전체를 둘러보았을 때 로켓에도 스타트업이 있고요. 위성에도 스타트업이 있고 화룡에도 이미 스타트업이 있고요. 지상 안테나에도 스타트업이 이미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스타트업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은 저희 연구소에
사업 기술 전략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필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사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화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하고 연락을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아직은 이제 뭐 예비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아직 실행력이 없을 수도 있고 역량을 어떻게 이제 모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문가를 채용을 하겠지만 우주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내가 좀 아이디어는 있는데 기술자들을 찾고 싶다. 그럼 어떤 쪽 루트를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고 로켓을 발사하는데 일단은 그 법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에는 민간 주도로 민간이 투자를 해서 투자한 사람이 사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계획을 항공우주연구원이나 기존의 세금으로 같이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뭐 파견이 됐건 아니면 기술 지원이 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게끔 하는 문구가 들어간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노크를 하시고 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부 계속 필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가능할까요?라고 해주신다라고 하면 저희 연구소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대응을 다 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야, 정말 그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항우연에다 노크만 하시면 된대요. 그러면 연구 인력까지 파견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꼼꼼하게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한번 노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채팅으로 주신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전에는 강대국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 우주가 활용되었는데 최근에는 산업으로서 우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나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에 투자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네, 이유를 일단은 연구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스페이스X 사장님도 아니고 블루오리진 회장님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속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강대국이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하던 거는 이미 끝났고요. 대한민국도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지난 10월 21일 날 우리는 중력을 어쨌든 우리 스스로 힘으로 뚫고 올라갔다. 그건 됐고 그 다음이 이제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주 산업이 새로운 블루 오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달에 가는데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옛날에는 성조기를 꽂을 것이냐, 뭐 소련이 먼저 갈 것이냐 네. 이런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달에 가는데 사람을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구에서 필요한 거 다 필요하거든요. 미국이 혼자 못 해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한테 다 오픈했습니다. 같이 가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되게 잘하는 기술들 있죠.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응용. 예. IT 잘하죠. 어허.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최고의 기술들 많잖아요. 반도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인데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그 시멘트로 만드는 쉘터 이것도 우리나라의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예. 그런 것들처럼 전 세계에서 누구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다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시 질문을 놓쳤어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 X와 오리진, 블루 네. 오리진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분들 우주에서 거주하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필요한 것들에서 투자도 하고 아까 그 소행성에서 뭐 일확천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이폰 나왔을 때 처음에 이게 이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주 영상을 받아가지고요. 우주에서 찍은 지구 영상을 받아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그게 대박 상품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맨날 발사하고 로켓만 보아왔기 때문에 뭐가 가능할지를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아이디어는 여러분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우주하고 접목할 거냐 여기에 저희의 그 융합의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목적은 투자로 인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에는 정말 천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속마음을 저도 그쪽 사장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박사님이 처음 우주를 연구했을 때, 그 시작할 때만 해도 생소했을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주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또 질문을 붙여주셨는데요. 누리호 발사 연구팀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우리가 우주강국으로 가기 위한 강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우주를 연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로켓소녀 학창 시절에 그런 별명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로켓 동아리 했었어요. 그 네. 동아리에서 로켓을 제가 왜 좋아했을까,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친구들이 물어봐요. 로켓을 어떻게 하다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을 해봤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아리 들어가기 전에 로켓을 내가 왜 좋아했을까 했더니, 저 어렸을 적에 화보집 같은 걸 보면, 로켓 그런 스페이스 화보집을 보면 거기에 위성도 나오고 우주인도 나오고 로켓 발사 장면도 나오는데, 저는 뭔지 발사 장면에 끌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난 왜 그랬을까 하고 더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갔더니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지구과학 시간에 네. 선생님께서 첫 시간에 칠판에다가 제 강의의 제목인 우주와 나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태양이 지구보다 108배가 커요. 크기로. 예. 그거를 칠판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108배만큼 크게요? 네. 그랬더니 1.08m짜리 반원을 그리시고 4분의 1 칠판 구석에 그리시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네. 그걸 또 축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손톱만한 지구를 그리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수금지와 목도 철해명을 쭉 했더니 복도 끝까지 가도 태양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엄청 넓구나. 그 다음에 태양이, 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우리를 다 먹여 살리고 있구나. 이게 태양이 궁금했어요, 사실은. 태양이 궁금해서 그럼 태양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 했는데 우리나라에 위성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위성은 이따 치고, 그러면 위성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갔더니 발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발사체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그리고 발사체에서 제가 불을 좋아했고 태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진 쪽을 전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문을 했죠. 정말 궁금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리셨을 때 정말 궁금하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아직까지도 발사체를 연구하고 계시고, 지금 강연하는 그 마음 안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또 이거예요. 우주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가진 강점과 보완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강점은 자신감 같아요. 자신감. 네, 로켓 발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에 제가 누리호 발사하는 거는 바깥에서 관람을 했어요. 네. 바깥에서.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대학생 때 생각이 났어요. 대학생 1학년 때 선배들이 발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와 너무 좋아요. 네. 그다음에 1학년 말에 저희가 직접 로켓을 만들어서 내 로켓을 발사를 하면 저거 터지면 어떡하지? 올라가다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을 하는데 올라가죠. 예. 와 된다 해요. 연료는 뭐 어떤 걸 씁니까? 그때는 고체 모터 파는 거를 쓰거나 예.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 만들어서 썼는데 이건 좀 위험해요. 어허. 그래서 요거는 좀 사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돼갖고 후배들을 위해서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하면은 올라가. 후배들한테 자신 있게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배들이 발사를 할 때 막 마음을 졸이겠죠. 이거 올라가나? 어떡하지? 떨어지게 괜찮아. 올라가. 근데 100% 발사 성공하지 않아요. 실패할 때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여기 검사해보면 돼. 우리가 늘 실수하는 부분이 거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선배가 돼 가면서 발사를 할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2009년에서부터 13년, 2018년, 2021년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도 올라가는 거는 되는구나.
거의 다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해온 거에 대한 어떤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겁낼 필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는 뛰어들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죠. 지난 며칠 전에 항공우주학회하고 추진공학회에서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는 민간 기업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우주가 폭발 때문에 위험하거나 해서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두셨고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길을 만들어 둔 것처럼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어려운 신비주의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우주를 할 수 있는 easy access to space. 어허. 이게 새로운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선배님들에게 문의하시고 해서 하면 우리나라가 응용하는 거에 강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주 산업 분야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강연 주제 중에 실패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신감도 그동안 있었던 실패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얻은 강점으로서의 자신감.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그리고 맞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점도 이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 네, 이렇게 좀 압축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으로 이건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민간과 국가가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민간과 국가가 이미 협업하고 있는 건 알겠고 자 그럼 이제 협업에 대한 방법이나 구체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는 국가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민간에서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민간하고 공동 개발 옛날에 그냥 기술 이전도 한번 그 위성 쪽에서 한 적이 있고요.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도 있지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같이 공동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인데 지금 정말로 첫 단계고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어서 사실 어떤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시도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계속 퀘션 마크를 가지고 관련되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하고 있고요. 발사하고 관련돼서는 민간에서 발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간 전용 발사장을 지금 새로 지으려고 준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장도 제공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위성도 민간에서 아까 주먹만한 위성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주먹만한 위성들을 어디에 어떻게 실을 것이냐 이것도 다 이제 연결해 드려야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길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아쉽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저도 좀 아쉽고요. 지금 이제 강연 들으시면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께서 하나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게 있습니다. 이 협업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항공우주연구원도 좀 고민 중이다 했으니까 이 고민을 해소하실 수 있는 정답들을 조금 우리 그 임석희 연구원님한테 팁을 주시면 맞아요. 연구원님께서 밥이라도 사주시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메일 맞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항공우주연구원 임석희 연구원님 딱 검색하시면 이메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제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네, 되시겠죠? 좋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임석희 연구원님과 함께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 우리의 자세, 나와 우주의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 함께 하셨습니다. 임석희 연구원님 어떠셨어요? 제가 비대면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질문을 보면서 우리 그 같이 참여하신 분들의 수준이 기대 이상이라는 걸 느꼈고요.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Easy Access to Space가 더 빨리 실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에 대해서 이응만큼이라도 애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우주하고 연결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그 처음에 그 연구원 들어가셨을 때
여성 연구원이 80명 중에 1명이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연구원님 같이 정말 훌륭한 여성 연구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면 좋겠다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답변해주신 임석희 연구원님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